최근 제주 시내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을 당할 뻔했다는 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여교사는 지난 5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학생을 나무랐는데 학생이 복도로 불러낸 뒤 자신을 갑자기 껴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쏟아지듯이 두 팔을 내밀면서 어깨 뒤로 팔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두 팔로 학생을 쳐냈어요. 다가오길래 제가 뒷걸음질을 칠 때 그 학생이 팔을 잡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여교사가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혐의로 남학생을 경찰에 고소하자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사회봉사 10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위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교사는 지난달부터 병가를 낸 상태인데 도저히 학교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가해 학생을 다시 마주하라고 결정지을 권한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맞나. 또다시 아이들이 고소로 협박한다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일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하겠구나.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여서 심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사노조는 위원 중에 교사가 7%에 불과해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데다 위원회가 결정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불신까지 높아지면서 교권 추락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신선식품을 집까지 빠르게 배송해주는 쿠팡의 로켓프레시가 올해 2월부터 제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서 로켓프레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보냉 가방인데요. 이 가방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이라고 합니다. 배송 현장을 박현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쿠팡 배송기사 조신환 씨. 차량이 잠시 멈춘 사이 휴대전화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배송 앱에서 프레시백을 회수하라는 알림을 확인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E자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E자 누르면 이렇게 프레시백 회수. 조 씨가 물건 배송을 위해 방문하는 가구는 하루 평균 260여 곳. 그런데 로켓프레시 배송이 시작되면서 300곳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프레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 뭐 주는 게 뭐 100원에서 200원인데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기사들이 태반인데. 배송 기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프레시백을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프레시백 안에는 신선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이 들어있는데 이걸 정리하는 것까지 배송 기사의 몫입니다. 쿠팡 배송 기사가 숨지면서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쿠팡은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프레시백 회수를 하지 않으면 대리점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클렌징 제도를 통해 사실상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레시백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거를 안 하게 되면 이게 클렌징 제도가 있어서 그게 그 연말 되면은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기사들이 다 싫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쿠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다음 달까지 배송기사들과의 대면 조사를 통해 프레시백 회수 강요와 업무 과중 등 쿠팡의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22년 전 세상에 나온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3년 전 시작된 추가 진상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은커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번 문제가 터져나온 건지 이슈 추적에서 연속 보도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발간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61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보고서 맨 앞장 서문에서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4.3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고 이후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가 진상조사는 지난 2021년에서야 특별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2022년 4.3위원회가 정한 추가조사 대상은 6가지. 지역별 피해 실태와 행방불명 피해 실태를 포함해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까지 담겨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는 4.3 평화재단이 맡았고 지금까지 28억 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조사가 늦어지면서 6개월 연장됐고 평화재단은 6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공론화는 물론 법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4.3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조사 단계마다 사전 심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 심의만 있었을 뿐 내용 검토 기회 자체가 없었다며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행태로 인해서 부실 논란도 있게 마련이고 저 같은 다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 초안은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초안에 대해서 심의도 안 할 거고 심의 자체를 거부할 겁니다. 4.3 평화재단과 행정안전부는 이제부터 사전 심의가 시작된다는 입장입니다. 2003년도에 보고서가 초안이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의 이제 앞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될 건데요. 이제 초안이 나왔으니 그 초안을 갖고 과거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그랬듯이 지금은 분과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보고서를 심의해 갈 겁니다. 그러나 과거사 관련 가장 최근 정부 보고서가 나온 5.18 민주화항쟁의 경우 120여 차례의 사전 심의는 물론 초안의 인터넷 공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보고서의 국회와 정부 보고 시한은 오는 12월 말. 그러나 내용 검토도 시작하기 전에 파열음이 터져나오면서 과연 제대로 발간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남해에도 때이른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져 바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 특보 기간이 길고 수온이 30도를 넘을 경우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목포에서 허연주 기자입니다. 전남 한평군 한평만 앞바다. 표층 수온이 29도까지 오르자 해양수산부는 이 일대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2주가량 빠른 조치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빨리 고수온도 됐고 내년에는 아마 더 빨리 오를 걸로 생각을 해요. 네. 어종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길이 없다고 보죠. 최근 10여 년간 전남 지역에서는 총 48차례의 수산물 재해가 발생했고 피해액만 5,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고수온 피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017년 고수온 특보제도 도입 이후에는 매년 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와 수산물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해는 모두 7차례, 피해액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990억 원까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AI를 기반으로 전남의 고수온 피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고수온 특보 기간이 길고 최고 수온이 30도 이상을 나타낸 경우를 살펴봤을 때
피해 규모가 확연히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보 기간이 71일로 가장 많았고 최고 수온도 30.5도를 기록했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990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2022년에는 특보 발령이 일찍 내려졌지만 최고 수온이 29.5도에 그쳤고 대응 예산이 비교적 조기에 투입되면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의 유무나 시기와 고수온 피해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이번 강우 이후에 본격적인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수온 상승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고수온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빠르게 발령된 데다 폭염 장기화 가능성까지 예보돼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출하, 사육 밀도 조절, 산소 공급 장치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아침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종일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일부 시간대에는 강하게 퍼부는 곳이 있어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일 제주 산지에는 150mm의 폭우가 내리겠는데요. 시간당 3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도 끼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매우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산지 지역은 20m로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겠는데요. 북부 서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27도, 산지는 2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28도, 남부 지역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 오늘 제주 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은 비가 점차 그치면서 구름 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해상풍력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와 전남, 충남이 해상풍력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풍력개발 정책토론회에서 김범석 제주대 교수는 출력 제한과 개통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와 전남, 충남을 중심으로 산업 유치와 이익 공유 전략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해상풍력 아리백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공공주도로 추진 중인 추자도 해상풍력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주거 취약계층의 600여 채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신규 건설과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630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1,300여 채를 공급했고 내년까지 7,000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야간 시티투어 버스가 오늘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2호 목마등대와 도두봉, 동문 재래시장 등 야간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야반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시간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며 여름 성수기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 추가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재개한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증설 공사를 마칠 전망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사를 재개한 제주시 구좌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은 현재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설 공사를 마치면 동부 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 용량은 12,000톤에서 24,000톤으로 2배 늘어납니다.
한편 증설공사가 진행 중인 서부 하수 처리장은 공정률 89%로 오는 9월 처리 용량이 1.8배 늘어납니다. 훈련시킨 진돗개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포획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광섭 판사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군포 등에서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흉기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